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에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국어 어플인 하얀국사 오늘의 문제 1월 20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다음 인물의 활동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시작부터 오랜만에 좀 독특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 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시작부터 뜬금없이 외국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나 한능검 시험 보는데 외국인이 왜 나오지 싶을 수 있지만 이게 한능검 시험의 범위에서 한국을 도운 외국인은 고난도 유형 인물사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자 얘가 제일 중요해요. 유경공원의 교사로 초빙되었다는 거랑 이게 제일 중요하고 만국평화회의에 회의를 방문했다. 근데 솔직히 얘 같다는 건 잘 모를 것 같고 얘가 제일 중요해요. 원래 이 인물은 그러니까 유경공원의 영어 교사로 초빙이 되었는데 한국의 독립운동을 좀 도와준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걸 갖다가 헐버트인 걸 알아내긴 해야 돼요. 뭐 길모어, 벙커 이런 인물도 있긴 한데 그런 인물들은 사실상 나오는 포인트가 거의 없어가지고 거의 이런 키워드 나온다. 아니 헐버트라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 문제를 헷갈리신 분들은 일단 외국인인 거 아니까 아마 1번을 고민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일본이니까 얘는 제끼는데 아마 얘네 둘 중에서 헷갈리시던지 아니면 생긴 게 약간 찰리 해리 미국이 같으니까 약간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찍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3번을 제일 많이 낚였을 것 같아요. 특히 근데 약간 뭐 제가 제 뭐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이 여성교육기관을 만든 인물은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자도 여성교육기관 만들 수 있긴 한데 아무튼간에 이 교육기관 만든 인물은 여자예요. 그래서 그걸 알았다면은 사실 이 두 개 중에서 제일 고민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고 아마 이것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특히 이 3인 필지란 키워드가 뭔지 몰라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뭐냐면 그 세계 지리지거든요. 세계 지리지. 근데 이 문제가 나올 때쯤 직전에 3인 필지란 키워드가 오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풀고 싶으면은 아마 출제자가 어떤 기출에서 오답이던 간에 옛날 기출이던 간에 흔적을 남겨놓으니까 좀 그런 걸 잘 오답하셔가지고 푸시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인물은 교사니까 교재 정도 만들 수 있는 거 어색하지 않겠다. 약간 그런 거 여러분들 유추하신 게 중요했어요. 자, 2번 가라 역사서를 편찬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거 네, 잘 나와 있고 자 보시면 이건 기니까 그냥 제가 핵심 포인트만 빨리 짚어드릴게요. 자, 우리 해동의 삼국의 역사도 오래되었으니까 마땅히 책을 써야 되는데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편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얘를 비교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삼국의 역사가 오래되었으니까 마땅히 책을 쓴다. 그러니까 삼국 시대에 대한 역사서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포인트가 얘도 잘 보면은 삼국의 시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삼국 사기인가 삼국 유사인가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의 경우에는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편찬한다 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명에 의해서 편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의 경우에는 기이편이 나왔죠. 기이편은 약간 신미한 이야기, 뭐 민간설화,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이편은 삼국 유사의 구성이란 걸 알아야 되는데 보통 삼국유사 내면 이 기이편의 힌트를 진짜 많이 줘요. 그냥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갖다 푸시는 거고 삼국 유사의 경우에는 그냥 이론이 혼자 쓴 사찬, 그냥 개인이 쓴 역사서인데 국가 주도로 왕명에 의해서 쓴 역사서는 삼국 사기예요. 그래서 왕명에 의해 편찬했냐 기이편에 의해서 썼냐 이 두 가지 구별하시기 중요했고 일단 얘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니까 얘가 먼저고 얘가 조금 더 뒤겠죠. 자, 다음 나머지의 경우에는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삼국시대 역사도 있고요 고려시대 역사도 있고 사만 이전의 역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고조선부터 고려시대까지 역사를 다룬 통사예요. 왜 이게 통사냐면은 자치통감이란 말인데 이거 중국 송나라 역사서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치를 잘 하기 위해 가지고 거울처럼 볼 수 있는 그런 통 역사서. 그래서 약간 거울처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과거 역사 보고서 난 과거 역사 보고 앞으로 정치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거 담은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쭉 보고 조선의 왕인 나는 진짜 앞의 역사를 쭉 보고 앞으로 정치 잘 해야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동국통감이에요. 그래서 자치통감, 동국통감 이 용어의 의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이거 좀 말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역사서의 범위도 중요하지만, 자, 라의 경우에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남북국이란 용어 있죠. 남북국사. 자, 남북국에 대한 용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발해에 대한 역사서가 있는 거는 제왕옹기랑 발해고가 있는데, 남북국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역사서는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그걸 포인트로 가져왔어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삼국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고려 말기 후기 원간석기쯤에 삼국유사가 만들어지고, 조선 9대 성종 때쯤에 동국통감, 조선 후기에 발해고가 만들어졌으니까 가다라나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다음 대회와 나타난 사건 이후 사실로 오는 것. 지금 앞에 시간 너무 빨리 빼가지고 좀 뒤에부터 빨리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솔직히 특정 시기 이후의 역사적 사실은 선지에서 제일 마지막 발생한 것만 고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삼선 개헌을 추진한단 말이 있으니까 6차 개헌인 3차 개헌을 6차 개헌인 삼선 개헌을 말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박정희 정부 시기 내에선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2번 이승만 정부예요. 얘도 이승만 정부예요. 진보당 사건이랑 경향신문 폐간 사건은 일단은 이승만 정부니까 해당이 안 되고, 자, 내각 책임제 형태의 정부가 출범한 거는 그 장면 내각이니까 얘까지 관련 없어요. 근데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60년대고 유신헌법이 선포된 건 7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박정희 정부 내에서는 60년대랑 70년대를 나눠서 출제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잘 구별해 두시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박정희 정부인데 어떻게 나눠요? 애초에 특정 시기 이후니까 박정희 정부 내에서 최대한 뒤에 발생한 거 고르시면 되긴 하지만, 약간 여러분들 이런 문제의 틀을 어떻게 내는지 좀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은 박정희 정부 내에서 이렇게 시기 문제를 나누면은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잘 나와요. 유신헌법이랑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우선 키워드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핵심 키워드로 가져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4번, 가에 들어가 내용 옳은 것. 자, 오늘 문제는 하나하나 다 만만치가 않은 문제들이네요. 좀 빨리 설명하기 어려운데, 자, 다난이란 거. 다난은 이 직책에 대한 뭔가 이름, 뭐 생년월일, 정보 같은 그냥 개인정보 있는 명부고요. 연조기감이란 거는 이 직책에 대한 역사를 다룬 그냥 책이에요. 얘네 둘은 좀 모를 수 있는데, 얘는 알아야 돼요. 얘 지방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직책, 향리입니다. 근데 고려시대랑 조선시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얘 같다가 구별한 거긴 한데, 최소한 지방행정실무 담당한 거는 일단 향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구별해 두시는 게 좀 중요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보면은 상피제에 적용받은 거는 수령이고요. 작과를 통해 선발된 거는 기술관, 감사 또는 방백이라 불린 건 관찰사, 고문전을 경제 기반으로 삼은 거는 문벌귀족, 이방, 호방 등 육방이 나오는데, 그 조선시대 중앙정치기구는 6조예요. 근데 이 육방이란 거는 약간 지방의 행정기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니까 약간 지방의 그런 기구에서 조금 소속되었다,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서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키워드 나온다, 향리구나, 지금 단계에서 이런 것만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문제 마지막 5번,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다 사실로 옳은 것.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인물. 일단 강화도 피난했다. 근데 강화도 피난한 거는 정묘호란, 병자호란 둘 다 될 수 있는데, 정묘호란이 나와야 되면 정봉수나 이림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병자호란 외울 거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김상용, 임경업, 김준용, 홍명구가 나오는데, 이 네 명의 인물을 좀 어떻게 쉽게 외우냐면은 백마와 두 마리의 용 그리고 멍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뭐냐면 임경업은 백마산성에서 청군에게 항전했거든요. 그래서 백마산성 한동안 백마와 두 마리의 용 그리고 멍구, 다시 한번 백마와 두 마리의 용 그리고 멍구, 조금 이렇게 인물 암기하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병자호란은. 그래서 정답 키워드도 여기 백마와 두 마리의 용가리, 이렇게 외우시면 병자호란 유형은 사실 유형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